비례식과 비례배분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례식 활용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리고 비례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고 그 식을 푸는 것까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라고 되어 있고, 문제가 이렇게 식이 아니라 글로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 글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는지도 잘 보도록 해요. 자, 어느 장기 자동차는 15분 동안 충전하면 18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기 자동차를 45분 동안 충전하면 몇 킬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의 방법이 식을 세우지 않고요. 대충 느낌상 15분에서 45분이 되려면 3배를 하면 되니까 180에서 3배 하면 답이 바로 구해지겠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방법도 맞긴 한데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 파트에서 연습하는 건 식 세우기니까 모두 식을 세우는 거에 중점을 좀 가지도록 합시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을 네모라고 해서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15분 동안 충전하면 180km를 달린다고 하는데 45분 동안 충전하면 몇 킬로를 달릴 수 있는지 비를 세워봤어요. 이것의 비율이 서로 같을 것이기 때문에요. 비례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5대 180은 45대 네모로 우리가 비례식을 세우고요. 비례식을 세울 때 방법이 앞에 내가 전항에 시간을 쓰고 후항에 내가 거리를 썼다면 그 다음 비에서도 시간 그리고 거리 순으로 반드시 써줘야 한다라는 게 일단 1번 포인트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식을 세우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니까 외항과 내항의 곱으로 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180에서 45를 곱하여서 8100이 된다라고 했을 때 15 곱하기 네모가 8100이면 네모는 540이다. 외항과 내항의 곱을 이용하여서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문제에 알맞은 답은 45분 동안 54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알아봤습니다. 자, 비례식을 세우는 방법. 시간하고 거리를 내가 먼저 비를 썼다면 그 다음 비도 시간하고 거리로 써주고요. 등호로 써주게 됩니다. 근데 꼭 비례식의 성질만 이용해야 될까? 아니야. 문제에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이용한 거지만 우리 비례식에서 비의 성질도 배웠고 비례식의 성질도 배웠어요. 그래서 숫자가 클 때는 비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으면 비의 성질 이용해도 괜찮고요. 비례식의 성질이 나는 편하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비례식의 성질이 아니라 비의 성질을 그럼 이용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비의 성질은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또는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라는 비의 성질을 썼기 때문에 전항에서 3배를 해서 45가 되었으니까 후항에도 3배를 하여서 바로 540을 구하는 방법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예제 1번 보면서 식 세우기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복사기는 7초에 5장을 복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30장을 복사하려면 몇 초가 걸리는지 비례식을 써봅시다. 복사기로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복사하는 장수의 비를 구해보래요. 그럼 저는요, 시간 7, 복사하는 장수 7대 5로 비를 세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30장을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네모라고 해서 비례식을 세워보래요. 자, 일단 먼저 선생님이 여기에 시간을 앞에 전항으로 썼었고요. 즉 장수를 후항으로 썼다면 그 뒤에 있는 비도 우리가 비례식으로 표현할 두 번째 비도 시간하고
장수로 B를 표현합니다. 시간은 네모라고 했고요. 장수는 30장이라 했기 때문에 30이다 라고 쓰여지겠죠. 따라서 내가 구한 비례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7대 5는 네모 대 30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7에서 30을 곱해주고요. 5에서 네모를 곱하게 되겠죠. 따라서 5 곱하기 네모는 7 곱하기 30을 한 210과 같더라. 따라서 네모는 4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30장을 복사하기 위해선 45초가 걸린다라고 답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비례식 세우는 건 좀 어려우니까 같이 문제까지 전부 풀어볼게요. 91쪽 펴봅시다. 1번 밀가루 80g으로 똑같은 모양의 쿠키를 12개 만들려고 해요. 근데 200g의 밀가루로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라고 했어요. 비례식 세우기 한번 해볼게요. 자, 앞서서 B를 보니까 80대, 즉 밀가루의 양이 나왔죠. 그거에 비교할 수 있는 건 개수, 그지? 그래서 80g으로 12개를 만들 수 있댔으니까 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개수 가지고 B를 세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 B도 밀가루의 양과 개수로 B를 세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200g을 이용했을 때 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했으니까 이 몇 개를 네모로 하고 비례식을 이와 같이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푼다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80 곱하기 네모가 12 곱하기 200과 같더라. 80 곱하기 네모인 외항의 곱은 2400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네모는 3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모의 값은 30이고요. 나는 200g을 가지고 30개의 쿠키를 만들 수 있다라고 구하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볼트 너트 문제 보도록 합시다. 볼트의 수와 너트의 수의 비가 8대 3이라고 합니다. 순서 잘 보셔야 돼요. 네, 저 앞에 있는 전항이 볼트이고요. 후항이 너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너트가 12개인 걸 알려줬다. 볼트가 몇 개니? 그럼 볼트를 네모라고 했을 때 비례식 어떻게 세울까? 8대 3이라고 했던 볼트와 너트의 비를 볼트는 네모, 너트는 12개를 이용하여서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는 볼트 네모 대 너트 12 이와 같이 비례식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비례식의 성질 이용해보자. 외항과 내항을 곱하기를 하였을 때 8 곱하기 12가 3 곱하기 네모가 되고요. 따라서 3 곱하기 네모는 96과 같으니까 네모는 32로 구해지더라. 따라서 볼트의 개수는 32개다라고 구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B의 성질을 이용하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을까? 있었다면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B의 성질은 전항과 후항의 곱이 같다. 비율이 같은 B였을 때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후항의 몇 배를 해서 4배를 해서 나는 값을 얻었으니까 8에서도 4배를 하였더니 어떤 값을? 30이라는 값을 구해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만큼 풀이가 없더라도 후항으로 보니까 4배가 된 걸 전항이 4배가 될 거니 당연히 32개다라고 빠르게 구해볼 수도 있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례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비의 성질을 통해서도 풀어볼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우리 비례식도 한번 같이 세워봅시다. 1000ml 주스 2통은 4,6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7통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니에요? 여기서 사실 1000ml는 비례식에 사용하는 값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살짝 헷갈리게 만든 거죠. 마지막에 7통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즉, 나는 주스의 통수 하고 그 다음에 가격으로 비를 세우겠다라는 것인데 1000ml라는 양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비례식 세워보자. 주스 2통으로 4,600원의 값을 지불했다면 그 다음에 주스 통수와 가격으로 내가 비를 세워봤을 때 7대 네모다라고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례식의 성질을 쓸지 비의 성질을 쓸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전항을 보니까요. 2에서 7로 딱 되는 값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무엇을 이용하는 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비례식의 성질을 통하여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비례식의 성질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성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네모가 4,600에서 7을 곱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가 되겠다? 32,20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때의 네모는 16,10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16,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 그리고 비의 성질을 내가 문제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일정한 빠르기로 3분 동안 24리터의 물이 나오는 수도의 들이가 56리터를 받기 위해서 몇 분이 필요하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3대 24로 내가 시간하고 양으로 비를 세웠다면 그 다음에도 시간하고 양으로 써야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네모 대 56으로 식을 세워보면 됩니다. 이와 같은 비례식을 보고 나서 자, 값이 나와 있는 걸 보니 후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에서 어떤 값을 곱해서 56이 되는 게 빠르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자입니다. 자, 그럼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3 곱하기 56은 24 곱하기 네모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56은 계산해 보니까 168이 되고요. 그때의 네모는 얼마로 계산될까? 7로 나누기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물통에 물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7분이다 라고 구해볼 수 있죠. 자, 비례식의 활용을 푸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어요. 비례식의 성질 그리고 비의 성질. 문제에서 어떤 성질을 이용해라 라는 말이 없으면 사실 어느 것을 이용해도 어떤 수는 구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식 세울 때 비례식을 세우기를 할 때 반드시 이와 같은 방법 내가 앞에서 시간과 양으로 비를 세웠다면 두 번째 비도 시간과 양으로 비를 꼭 세워서 비례식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학습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